이 50억 클럽과 관련돼서는 뭐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뭐 권순일 대법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뚜껑을 열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혐의가 있는데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 심지어 50억 클럽이라고 안에 이제 들었던 곽상도 전 의원 역시도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거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맞냐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단체장은 인허가권자입니다. 인허가권은 돈이 있고 사업이 진행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돈의 흐름을 먼저 추적하라. 네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수사를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박영수 특검이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정말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미력한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신 대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영수 전 특검. 그런데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이 이런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희 변호사. 당초에는 과연 검찰 후배들이 검찰 선배인 박영수 전 특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제기될 수 있는 의혹입니다만 네. 일단은 그냥 단순한 의구심이었던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에 따라서 유무죄라던가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후배라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불구속 수사가 이제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네.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혐의를 밝히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의혹이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민지숙 기자, 박영수 전 특검이 받는 의혹, 혐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크게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정받은 점, 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이 3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 등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의 지분 투자와 PF 대출 여기에 힘써주는 대가로 박 전 특검이 자문료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2014년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다만 나중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 대신에 대출을 내어주겠다는 1,500억 원 규모의 여신 의향서 제출로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꾸면서 추가로 5억 원을 전달받고 또 뒷돈 규모가 4분의 1 수준, 20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요, 박 전 특검이 받은 화천대유 고문료 2억 5천만 원과 이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 이런 돈들도 이 50억 원 약정설의 일부가 실현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 50억 클럽이라는 것과 관련한 김만배 씨의 녹취록도 공개가 됐었죠.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흔들.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두 사람은 구분으로 안 되지. 영국 박상국. 김재수 위원장. 사실 이제 대장동 이 50억 클럽이라는 게 사실 먼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먼저 언급을 했고 이렇게 지금 우리 들었던 이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제 박수영 의원은 사실은 과거에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하면서 네. 성남시의 사정을 좀 잘 아는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동 사건도 관련돼서도 당시에 2021년 당시에 다른 의원들보다 다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보다 좀 면밀한 이해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이라는 내용들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50억 클럽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런 취재들과 이런 수사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문제인데 이 50억 클럽과 관련돼서는 뭐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지만 뭐 권순일 대법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뚜껑을 열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혐의가 있는데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고 심지어 50억 클럽이라고 안에 이제 들었던 곽상도 전 의원 역시도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거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맞냐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된 이상 앞으로는 좀 여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좀 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진영 부원장,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 하면 그래도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평가를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지금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2021년 7월 달에 수산업자 뇌물 사건 의혹 여기에도 관련돼 있고요. 보면은 이제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의혹.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분이 이제 종합 선물 세트다 보니까 어떤 의심까지 요즘은 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 태블릿 PC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증거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말 증거였을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반 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 모든 것이 꼬리가 잡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의혹들의 대부분이 우리은행이라든가 등 흔히 하는 말로 PF, 네. 개발 사업에 돈을 대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반 동안 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당연히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식구가 아니라 사실은 빅브라더 아닙니까 이분이 검찰 세계에서 특수통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이제까지 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저는 국회에서 나서서 특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치민 변호사, 지금 박진영 부원장은 뭐 지금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장동 일당하고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서 죄질이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제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관계인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고려를 했을 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화천대유 직원으로 있던 그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이제 빌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을 이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박 전 특검의 딸이 이제 2021년 6월경에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8억 원가량의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은 점이 50억 약정과 연결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퇴직금으로 받기로 했던 5억 원을 합하면 화천대유를 통해서 박 전 특검 딸이 이제 받은 총액은 한 25억 원 정도 이제 수준인데 그 금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50억 클럽에서 언급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이제 받았던 25억이라는 숫자와 이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박영수 전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되는 혐의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전부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인이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의 무게를 더 실어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월 달에 앞서서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입장 밝힌 거에 따르면 혐의를 이제 완전히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본인이 뭐 참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알선을 해서 이제 금품을 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허위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압수수색 당한 거다. 이렇게 혐의를 완전히 부인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구속이라는 어떤 사유에 이제
이제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되려면 증거 인멸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혐의를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돼서 실제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요, 이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있는데 대장건 사건의 지금 한 네. 축 50억 클럽 네네.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이 지금 검찰에서 청구가 됐습니다. 네네네. 수사의 속도가 좀 나는 것 같습니까? 우유 거품 이렇게 다 네. 걷어내듯이 네. 그 정도만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의 본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네. 뭐가 수사가 안 되고 있냐 하면 그 자금 조성에 대한 네.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를 통해서 그냥 덮어 씌워서 그냥 감싸려고 보자기 싸듯이 감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어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재수 위원장, 지금 추미애 전 장관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박영수 전 특검 통해서 보자기 싸듯이 싸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럼 박영수 특검이 보자기를 싼다는 이야기인 건지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하튼 그 계속 이제 추미애 장관이 대선 국면에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름의 검찰 카르텔 계속 이런 거를 주장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혹시 정권과의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듯이 대장동의 핵심 인물은 결국 이 모든 행정권을 쥐고 있었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의 혐의가 검찰에서 어떻게 진행하라고 어떻게 수사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몸통,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지금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박영수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대장동의 몸통이 결국 이재명 대표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진영 부원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재명 털은 만큼 박영수도 털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수백 회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의 검사들 동원해서 수사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누가 돈을 대느냐 하는 겁니다. 돈이 어디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돈이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하죠. 그 부분에 지금 우리은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나은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박영수 특검이 관련이 있다라고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1년 반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은 인허가권자입니다. 인허가권은 돈이 있고 사업이 진행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이야기 했다고 했잖아요. 돈의 흐름을 먼저 추적하라. 네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수사를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박영수 특검이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게 법률적으로 일사부재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박영수 특검을 적당히 수사하고 적당히 징벌해가지고 이미 사건을 끝내버린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2월 달에 통과가 돼서 진행될 때 이미 수사 끝났어. 우리 솜방망이로 한번 때렸으니까 이미 끝난 거야. 이렇게 해서 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물타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 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자,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여부 저희도 좀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